아, 아, 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오늘 또 헬로 알고에서 준비한 어제에 이어서 이제 또 2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헬로 알고에서 준비한 온라인 실시간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접속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은 또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잠깐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28분, 네, 지금 현재 들어와서 시청 중에 계십니다. 아무래도 어제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관심이 있으실 만한 주제라서 그런지 어제는 시작이 20명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이제 접속을 해서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헬로 알고에서는요, 이제 뭐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워낙 잘 아실 거예요. 헬로 알고에서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요즘은 사실 이제 코로나가 다행스럽게도 조금 좋아져서 이제 확진자 수도 많이 줄고 했지만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올해 설명회를 정보올림피아드 관련해서 진행을 했을 때가 3월 정도였는데 기억하시겠지만은 3월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큰 탈 없이 잘 지나가셨기를 바라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이제 유튜브 온라인으로 실시간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정말 이런 소프트웨어에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나 헬로 알고에서 진행하는 설명회 퀄리티가 워낙 높다라는 그런 주변에 입소문이 났는지 많게는 막 100 몇 분께서도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그럼 오늘 준비한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요, 굉장히 특별한 설명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면은요, 사실 이제 헬로 알고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원맨 쇼처럼 항상 설명회를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부분의 설명회를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특별한 연사를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이제 제가 앞부분에 잠깐 주요한 내용들 소개드리고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제가 뒤쪽에서 소개를 드릴게요. 중요한 연사를 모시고 오늘 설명회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오늘 설명회 주제는요. 미국 명문대 CS학과 컴퓨터 사이언스학과 필승 합격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명문대 CS학과 진학을 하기 위해서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전공 적합성이 입시의 승패를 가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학부모님들 물론 대부분 이제 뭐 입시 쪽에 관심을 가지시겠지만은요.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아이의 소프트웨어 교육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될지 이제 올바른 방향성도 함께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특별히 또 특별한 연사를 모시고 진행을 하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설명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헬로 알고 잠실교육센터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지금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안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코드윙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민성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를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은 원래 오프라인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박수 소리가 크게 나오는 온라인 설명회 할 때마다 이제 어색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한 네 번째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이렇게 앞에 카메라 한 대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도 또 적응이 금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헬로 알고에서 미국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진학을 위한 전공적 합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요. 사실은 이 주제가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알고리즘이라는 교육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수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보통은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유사코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학원으로 많이 문의를 주시지만은요.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유사코도 중요하지만은 미국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유학원들보다도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이러한 그런 연구 활동들 또 교육 활동 함께 고려해 주시면은 좋게 마치도록 하고요. 헬로 알고에 대한 소개 또 간단하게 네, 헬로 알고는요.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교육 키워드를 가지고 작년 이제 막 개원한 지 1년 조금 넘는 그런 학원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정말 소프트웨어 교육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래서 이러한 실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오늘 또 주제가 미국 정보 올림피아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보 올림피아드 그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드릴 텐데요. 사실 간단하게 소개 드리고 싶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함께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미국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이제 한국 정보 올림피아드와 마찬가지로 국가대표 상비군을 선발합니다. 국가대표 4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23명의 학생들을 캠프에 모아놓고 국가대표 상비군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헬로 알고에서 공부를 했었던 친구가 한국인 학생 최초로 미국 정보 올림피아드 파이널리스트라고 하죠. 이제 국가대표 캠프 교육 과정에 23명 안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뉴햄프셔주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이제 이번에 한국인 최초로 합격을 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한국 정보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상비군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또 저희 멘토들도 뒤쪽에서 소개드리겠지만은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들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또 미국이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쟁률도 한국보다 아무래도 훨씬 더 치열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정말 알고리즘 잘한다는 학생 23명을 선발을 한 이 캠프에 선발이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헬로 알고에서는 교육적으로도 또 어떤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배경에는 헬로 알고가 가지는 그런 교육적인 철학과 전문성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실적을 소개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버퍼링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버퍼링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해상도를 조금 낮춰서 들으시면은 버퍼링 없이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해상도를 조금 낮추시더라도 저희 PPT가 잘 보이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보통은 디폴트 값으로 720에서 1080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실 텐데 그것보다 조금 낮춰서 한 480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설명회 끝나고 이제 편집을 해서 설명회 영상을 또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해 하실 필요 없고 저희가 또 설명회 녹화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제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또 라이브에 또 핵심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회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 멘토분들이 또 제가 이제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질문 답변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명회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설명회 끝나고 또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은 또 관련된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들으시면서 또 소통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또 작년 실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작년에 헬로 알고는 개원한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그런 합격자 수를 배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파이널리스트 1명 포함해서 골드 등급 2명 통과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실버 등급 3명 그리고 브론즈 등급 28명의 통과 합격자를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브론즈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실버 스테이터스가 되는 거고요. 실버를 통과하면 골드, 골드를 통과하면은 플래티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들마다 또 유사코를 이렇게 쓰는 그런 학생들마다 이제 표기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헬로 알고는 각 단계별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총 파이널리스트 중복 포함해서 33명의 학생이 올해 유사코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쪽으로 넘어와 볼 텐데요. 한국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가 사실 요즘 1차 대회 시즌이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에서 금상 1명, 은상 5명, 동상 9명, 장려상 3명의 입상자를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원한 지 한 10주 남짓된 기간 동안에 무려 18명이라는 입상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또 개원 5개월 만에 저희가 정보올림피아드 본선 대회에서 이제 24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차 대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헬로 알고와 함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은상 5명, 동상 7명, 장상 12명, 총 2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보올림피아드만큼이나 중요한 대회죠. 넥슨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프로그래밍 대회, NYPC라고 줄여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선 1명, 특별상 4명 수상자를 배출을 하였고요. 또 저학년 학부모님이라면은 관심 가지실 만한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에서도 한양대 소프트웨어 기초반에서 9명, 심화반에서 3명, 그리고 서울여대 정보보호영재원에서 3명, 그리고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총 24명의 합격생을 배출해서 작년에만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39명의 합격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조금 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헬로 알고만의 알고리즘 교육이라는 그런 교육적인 철학과 전문성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바로 뒤에서 설명드릴 그러한 교육을 진행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멘토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헬로 알고는 이러한 알고리즘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컴퓨터 영재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뒤쪽에서 다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설명의 주인공입니다. 홍성기 연구소장이고요. 홍성기 연구소장은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학부로 졸업을 하였고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내 알고리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미국정보올림피아드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역시 오늘 아마 자기 자랑 많이 할 텐데요. 제자들 역시 각 이런 그 국가별 이제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실적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입시까지 정말 최고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문대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입시까지 지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기 소장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바로 잠시 후에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음으로 박민수 멘토입니다. 박민수 멘토는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멘토이고요. 경기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정보올림피아드 고등부 전국대회 은상 그리고 국가대표 문제출제위원 조교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영규 멘토입니다. 김영규 멘토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출신 멘토입니다. 정보올림피아드 고등부 이제 전국대회 은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한제 멘토입니다. 제한제 멘토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출신 멘토이고요.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디미고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디미고를 다닐 때 정보올림피아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해서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 과정을 마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신우성 멘토입니다. 신우성 멘토는 학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전공을 하였고요.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고를 졸업을 하였고요.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장려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최시연 멘토입니다. 최시연 멘토는 학부는 고려대학교에서 수학과와 컴퓨터학과를 복수 전공하였고요. 현재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석사의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수원 멘토입니다. 신수원 멘토도 학부는 카이스트에서 기술경영학과와 전산학과 컴퓨터공학과를 복수 전공하였고요. 현재는 카이스트에서 그 전산학과에서 대학원 과정을 석사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과학고를 졸업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재준 멘토입니다. 이재준 멘토 마찬가지로 학부는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졸업을 하였고요.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과학고를 졸업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손용석 멘토입니다. 손용석 멘토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서 출신 멘토이고요. 경남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스팀 대회에서 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 그리고 국가대회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현석 멘토입니다. 주현석 멘토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멘토이고요. 고려대학교 알고리즘 대회에서 2위를 수상한 멘토입니다. 네, 그래서 헬로 알고는요, 이렇게 10명의 국내 최고 수준의 멘토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멘토들뿐만 아니라 저희와 함께 교육 컨텐츠 그리고 커리큘럼 그리고 시스템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 연구진이 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 소개도 함께 드릴 텐데요. 먼저 최민기 연구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멘토이고요.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 과정을 마친 멘토입니다. 그 다음으로 김남일 연구원은요.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멘토이고요. 마찬가지로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지역대회 고등부 장려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멘토들부터 연구진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그런 멘토들과 이 알고리즘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요, 정말 국내 한국 정보올림피아드를 넘어서 저 멀리 세계 미국 정보올림피아드까지 뻗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명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명문대 CS학과 진학을 위한 전공적 합성 완벽 해부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보통 헬로 알고를 문의를 주실 때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유사코만을 가지고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미국 입시는 한국 입시와 다르게 복잡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라든지 평가 요소들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유학원이나 이런 데서 컨설팅들도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면은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CS학과, 진학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유학원보다 헬로 알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고 앞으로 우리 아이가 CS,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헬로 알고와 함께 해주신다면은 정말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요,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설명회를 진행해 주실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저희 헬로 알고에서 교육 개발 연구소장을
교육 컨텐츠 개발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은 정말 유사코 미국 정부 올림피아드 또 이제 미국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입시에 국내 1타 강사라고 저는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큰 박수로 홍성기 연구소장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헬로알고 연구소장 홍선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마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 고민 한 가지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들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저희 설명회를 많이 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은 도대체 우리가 이제 좋은 학교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어떤 학교가 과연 좋은 학교인가? 뭐 우리 좋은 학교 하면 많이 있잖아요. 하버드, 뭐 스탠포드, MIT, 뭐 칼텍 막 이런 학교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어디가 제일 높으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1위는 과연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아마 저희 설명회를 많이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정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어느 학교냐면은 카네기 멜론이라는 학교인데요. 네, 워낙 명문으로도 유명한 학교이긴 하지만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높은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네기 멜론뿐만이 아니라 뭐 MIT, 스탠포드, 뭐 버클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학교들 당연히 이렇게 탑 티어에 랭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도 또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의 자녀분들께서도 여기 있는 탑 티어 스쿨들 중에서 한 곳에 내가 꼭 가고 싶다라는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미국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은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준비할 게 많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정답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그 합격을 한 친구들을 토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대략 이 정도의 스펙이 요구되고 이 정도의 뭐 SAT 점수라든지 이 정도의 활동들이 요구되는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유추해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도드러지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미국 명문 대학교들이 원하는 진짜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단순히 뭐 SAT 점수 높은 사람 원할까요? GPA 높은 사람 원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 학교에서는 우리나라 입시와는 다르게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은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이 공부한 걸 토대로 이런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연구도 스스로 할 수 있고 또는 개발을 한다든지 나중에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CEO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이 되기 위한 진짜 핵심 역량이란 게 무엇인가? 단순히 프로그래밍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미국 명문대학교를 준비하려면 GPA 당연히 높게 나와야 하고 SAT 아마 10학년, 1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고 그러죠. 그리고 뭐 에세이 다들 누구나 이제 뭐 물론 첨삭도 받고 그러긴 하지만 열심히 막 몇 개월에 걸쳐서 수정도 하고 이러잖아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사실 누구나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다면은 미국 입시에서 성패를 가르는 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이 대학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들 바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여러 가지 첫 번째 대회 수상 성적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내가 말로는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면서 뭔가 수상 실적이 없다든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은 그거는 사실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회 수상 실적 여기엔 뭐 AMC 뭐 수학 분야에서는 이런 거 있고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AMC에 해당하는 올림피아드가 바로 뭐다? 유사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요새는 또 코딩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겁고 기업들에 대해서도 뭔가 투자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코딩 대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이따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서머 캠프. 또 각 대학교들, 예를 들어서 뭐 카네기 멜론이라든지 아니면 펜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탠포드라든지 이런 학교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머 캠프들이 있죠. 그것 말고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서머 캠프들이 있습니다. 이 서머 캠프들에 들어가는 것도 일종의 우리가 나중에 명문대학교를 가기 위한 예비 입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거기서 경쟁을 하고 합격을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를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스탠포드에 있는 서머스쿨 프로그램에 합격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그거를 스탠포드에 지원을 할 때 적어낼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검증이 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또한 이거 말고도 이제 아까 미국에서는 그냥 공부만 하는 거 원한다고 하지 않았죠? 그냥 방에 이렇게 틀어박혀가지고 열심히 문제 풀고 이런 것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내가 만들고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친구들을 원하거든요.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뭔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한 성과물들을 정리해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개발에 해당하는 거겠죠. 앱을 만들어 가지고 앱스토어에다 올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런 사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IT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성과를 낸다든지, 약간 이런 교과의 활동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은 이 형광펜으로 제가 색칠해 낸 내용들의 핵심 그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여기 정리를 해봤거든요. 뭐 첫 번째 스쿨 액티비티, 어떤 거냐면 뭐 학교에서 저희가 코딩 클럽이나 이런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는 거 말하는 거죠. 두 번째 R&E,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활동들, 내가 연구 역량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인턴십. 이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기업과 연계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구글 같은 경우에서도 매년 우리나라에도 와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오고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교들은 전부 다 돌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최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CS 학교에 합격한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1, 2학년 때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개발 역량 같은 것들을 쌓고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하면서 동시에 이제 서머 뭐 베케이션 뭐 이럴 때 방학 때에는 어떤 걸 하느냐, 기업들에서 인턴십을 연계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희가 이거를 대학교 때 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 때 안 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그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커뮤니티 서비스. 네, 뭔가 내가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 제가 적어놓은 게 있겠죠. 가장 위에 적어놨으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 퀄리피케이션. 어떤 거냐면 내가 아래에 있는 이런 모든 역량을 갖췄다고 한들 나 단순히 이런 거 해봤어요, 저런 것도 해봤어요, 이렇게 내가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로는 절대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반드시 내가 실적과 성과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퀄리피케이션의 가장 큰 중요도를 제가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스쿨 액티비티, 뭐 클럽 활동이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SIS나 뭐 KIS 뭐 여러 학교들, 국제학교 다니는 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학교 다니고 계신 보딩 스쿨 다니고 계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아마 코딩 클럽이 한 개쯤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단순히 그럼 코딩 클럽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코딩 활동을 하면 되는 거냐? 아, 그걸로는 당연히 눈에 띄는 게 없겠죠. 그냥 들어가 가지고 한 것뿐인데 뭐 따로 이렇게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항상 중요하다. 뭔가 눈에 보여질 수 있어야 했다고만 적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은 클럽 리더. 네, 예를 들어서 SIS에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클럽 회장, 코딩 클럽 회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유사코 플래티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실력을 갖춘 친구가 될 수 있다면은 당연히 클럽 리더로 내가 뽑힐 수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룰 수 있다면은 굉장히 최선이다. 그래서 클럽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래밍 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뭐 10학년, 11학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클럽 리더의 역할에 갈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이 스쿨 액티비티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제가 또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미국 보딩 스쿨 다니는 11학년 학생인데 이 친구는 어떤 걸 했냐면요. 학교에 이런 코딩 클럽이 없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딩 클럽이 없어서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직접 만들었대요. 자기가 코딩 클럽을 직접 만들었어요. 간혹 가다가 이런 학부모님들 요구가 들어와요. 저희 애가 코딩 클럽 하려고 했더니 학교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없고 별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 왜 그 코딩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나요? 하나 만드세요. 뜻이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이것들을 선생님들을 설득을 시킬 수가 있다면은 코딩 클럽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활동들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동아리 친구들이랑 VR 기기, 이 친구는 뭔가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VR 기기를 활용해서 캠퍼스 투어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대요. 굉장히 뭔가 고등학생이 할 만한 생각이면서도 좀 신선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동아리 활동 관련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 무엇이냐? 커뮤니티 서비스. 네,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미국 입시에서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공부만 잘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거를 원하지 않아요. 항상 사회에 환원하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이것들을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뭐 봉사활동 이런 사회공헌 활동들인데 이 사회공헌 활동들을 안에서도 뭔가 나만의 스토리를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죠.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한다는 친구가 뭐 당연히 물론 뭐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거 물론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긴 하지만 기왕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대학에서도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전공 적합성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일맥요연하게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는 뭐 동부에서 학교를 다니는 11학년 학생인데 이 친구는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한 앱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앱을 만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10학년 학생인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친구 게임을 좀 좋아했나 봐요. 게임 같은 거를 이제 하는데 약간 뭔가 치트 프로그램 같은 거를 쓰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부정행위를 감지해내고 뭔가 이거를 막아내는 그런 솔루션을 이 친구가 한번 연구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고등학생인데 막 뭔가 논문 어디 탑 저널에 실릴 만한 그런 논문을 내고 그러면은 당연히 조금 이상하겠죠. 하지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Research and Education, R&E 내용인데요. 자,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제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과연 들어와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느냐예요. 네,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마 미국에서도 다 알고 있을걸요. 한국 학교, 뭐 중국 학교, 인도 학교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극성이라는 걸.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학원이랑 이런 거 다녀가지고 막 열심히 좋은 스펙을 받았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는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점수에 비해서는.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고 막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 학습 역량이 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 역량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느냐? 이제 연구 같은 거 저희가 이제 또 프로젝트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거를 이제 단순히 하고서 이런 거 만들어 봤습니다 하고서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페이퍼 형태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첨부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문으로 완성해서 막 높은 저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저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뭐 성인들, 대학원생들 이런 친구들이 제출하는 그런 저널이 아니에요. 그런 저널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스펙이 높고 굉장히 고등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이스쿨 스튜던트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 주니어 학술 대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저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게재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또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거창한 주제, 학생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주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근데 미국 대학교에서도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거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저는 그래서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학생이 좋아하는 거, 학생이 스토리에 걸맞는 거, 뭔가 사회 공헌을 할 수 있고 나만의 이런 어필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주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 뭐 게임 치팅 프로그램 감지하는 그런 거 만든 친구들처럼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뉴저지에 다니는 11학년 학생, 계속 똑같은 학생인데 이 친구는 네,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죠. 네, 어떤 활동을 또 했냐면은 그 저희가 막 간혹 가다가 뭐 사이트 같은 거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많이 틀리거나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이상한 문자 같은 거 나와가지고 이거 따라 적으라고 하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거를 좀 뚫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동으로 뚫어내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소소한 거에서 나만의 스토리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인턴십. 그 미국에서 뭐 그 미국 여름 방학이나 이럴 때에는 굉장히 또 방학 기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산학 협력 이런 것처럼 IT 기업들이랑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은 기업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인턴십 같은 걸 한다면은 고등학교 때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죠? 고등학교 때에도 충분히 이런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등학생 수준에서 뭔가 거기 가서 유의미한 엄청난 성과물을 내거나 이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걸 원하는 거냐? 바로 팀워크예요. 팀워크.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어울려져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뭔가 이런 결과물들도 낼 수 있는 그런 인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꼭 선생님 어떻게 하면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 들어가나요? 안 뽑아줘요. 네, 안 뽑아줍니다. 네, 그런 기업들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어느 기업이어도 괜찮아요. 나의 스토리에 어울리는 그런 기업을 찾아가지고 규모와 상관없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으면은 가산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학부모님들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얘기는 좋은데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뒤에 대회들 여러 가지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구글에서 직접 만든 대회 중에 이런 IT 기업들과 연계해가지고 13세부터 18살까지 학생들을 이렇게 직접 1대1로 매칭을 해줘가지고 한 달 동안 대회를 치르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 내용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그럼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아까 5가지 내용이 있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그죠? 퀄리피케이션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했다. 그거는 누구나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그래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퀄리피케이션, 결과물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대회들과 로고들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항상 말씀드리는 수학 잘해요. 저 수학 어디까지 해봤어요. 이런 말 아무 쓸모 없죠. 미국 대학 지원할 때 그 적는 란에 어떤 칸이 있죠? 그죠? AMC나 에이미에 진출한 경험이 있으면은 그 성적을 적어주세요 하는 칸이 보통 거의 모든 대학교에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거랑 비슷하게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다. 컴퓨터 잘해요. 나 C++ 몇 년 동안 공부했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숫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유사코다. 유사코 나는 골드예요. 유사코 나는 실버예요. 유사코 나는 플래티넘이에요. 자, 이 한마디면은 이 친구가 어느 정도 하는지 굉장히 많은 좀 약간 많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미국 대학교에서도 이 친구가 골드 정도 하면 이 친구 그럼 거의 학교에서 거의 제일 잘하는 친구 중에 하나겠네. 이 친구가 플래티넘이면 이 친구 밥만 먹고 이거만 했구나. 진짜 잘하는 친구구나. 이런 거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퀄리피케이션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아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문의가 있어요. 요새 ACSL 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있는데 이 대회에 대해서도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진출을 하기도 하고 막 아니면 코딩 클럽 같은데 참여를 해서 단체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ACSL 대회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또 살펴드리겠지만 단순히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으면 안 돼요. ACSL 같은 경우에는 대회가 유사코보다는 조금 쉽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CSL 같은 경우에는 4번의 예선전을 거쳐서 최종 결승전을 미국 현지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현지에 가서 수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구글 같은 기업들에서 굉장히 이 어린 코딩 꿈나무들의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킥스타트, 해시코드, 코드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는데 이 대회들은 어떤 대회들인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말고도 아까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했다, 뭔가를 만들었다. 선생님 이거 가지고 그냥 페이퍼 적고 뭐 제품 만든 거 이런 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인텔 ISEF나 아니면 기타 뭐 사이언스 페어 이런 데에 제출을 해가지고 뭔가 내가 포스터 발표도 하고 거기 가서 팀으로 막 경연 대회도 하고 해가지고 성과물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거는 미국 현지에 있는 학생들 얘긴데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컨테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탠포드라든지 아니면은 카네기 멜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래밍 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버 시큐리티 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해커톤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미국 현지에 있는 보딩 스쿨을 다니는 학생들이라면은 당연히 이런 그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주최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조금씩 더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너무 길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학에는 AMC가 있다면 프로그래밍에는 유사코가 있다. 네, 가장 권위 있는 프로그래밍 대회입니다. 언제 있느냐? 매년 12월, 1월, 2월, 3월 겨울에 몰려 있어요. 아까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대회가 겨울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 그러려면 그래서 4차례 온라인 시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선택이 아닌 머스트다.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2년 전에 비해서 유사코 응시 인원이 혹시 몇 배가 되셨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머스트다. 그래 중요도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ACSL 학부모님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또 40년 넘게 미국 및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되게 좀 약간 역사 깊은 대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부터 KCSL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예선전을 치른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에 있는 ACSL 올스타전에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겨울에 4번의 예선전을 거쳐서 그 성적을 통해서 5월 달에 미국 오프라인 올스타전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됐다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아까 유사코랑 다르게 유사코처럼 프로그래밍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유사코 브론즈 정도 딸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거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좀 컴퓨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 노리지 그러니까 뭔가 필기 시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필기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당연히 준비는 해야겠죠. 그래서 이 준비하는 저희 커리큘럼도 뒤에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거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쓸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전세 결승대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상을 받을 수 있으면 돼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앞에서 유사코 골드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들끼리 팀을 구성할 수 있다면은 거의 이거는 그냥 가가지고 상을 주워올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도는 또 높다고 볼 수 있다. 왜냐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그 미국 현지에서도 그 직접 오프라인 대회가 운영될 정도로 규모가 큰 대회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킥스타트라는 데인데 이거는 구글에서 주관하는 알고리즘 대회예요. 사실 구글에서 주관하는 알고리즘 대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난이도의 대회는 이 킥스타트라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매년 8차례나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겨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유사코 공부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1년 동안 또 쉬고서 내년 12월 달에 가가지고 또 이제 하려고 하면은 조금 달리기 좀 겁나서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고 좀 약간 의욕도 조금 모티베이션도 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항상 해주는 말이 자 이번 달에 우리 이거 구글 킥스타트 한번 시험 보자. 어차피 내용들은 동일하거든요. 유사코 실버 정도의 난이도 문제들로 출제가 됩니다. 브론즈 하위 단계부터 실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유사코 공부하면서 구글 킥스타트도 준비하고 또 이게 이제 매 대회마다 내가 몇 등 했다 인증서도 발급을 해주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포트폴리오에다가 내가 처음에 코딩 시작할 때는 이랬었는데 막 점점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걸로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기 딱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회 참여도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길게 설명드린다고 했던 IT 기업들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구글 코드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코드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치러져요. 그리고 여타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래밍 대회들이랑 좀 다르게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요. 뭔가 시간 제한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기업들이랑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기업들에서 이제 제시하는 간단한 프로젝트 뭐 엄청 거대하고 막 한 달 동안 내내 쏟아부어야 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면은 끝낼 수 있는 간단한 프로젝트들을 기업 인사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대회에다가 이렇게 공지를 해요.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목록들을 쭉 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이렇게 골라 집어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해서 점수를 받고 또 다른 것도 풀고 한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치러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분야의 상위 입사자들은 별도의 시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탑5 안에 들면은 그 미국 그 구글 본사로 초대까지 해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대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매우 높다. 내가 IT 기업들이랑 연계하는 거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이 구글 코드인데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IT 기업들과 미국에 있는 바다 건너에 있는 IT 기업들과 어떻게 이렇게 조금 연줄을 닿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매년 전 세계 13세에서 17세 만 나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그 바꿔보시면 이제 미국 나이예요. 미국 나이. 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주어진 약 50일의 기간 동안 다양한 IT 기업에서 제시하는 이런 문제들을 누가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많이 해결하는지를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단순히 양으로만 평가하진 않아요. 내가 조금만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퀄리티에 따라서 가산점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5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뭐 베이직 코딩 같은 거 하는 거에부터 시작해서 내가 코딩 전혀 할 줄 모른다 그런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다큐멘테이션 트레이닝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문서화 작업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뭔가 리서치하는 그런 연구하는 그런 쪽 분야도 있고, 아니면 뭔가 내가 이 프로그램 같은 거를 기업에서 주고서 여기서 버그라든지 아니면 불편한 점들을 찾아봐라 이런 태스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찾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태스크들로 나눠져 있으며 보통 한 태스크를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 3시간에서 5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 달 내내 이거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부담 없이 우리가 참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출을 하면은요,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각 기업의 담당자가 그 얼마나 내가 퀄리티 있게 했는지를 평가를 해서 패스 올 페일을 해요. 패스 올 페일을 하는데 패스하면은 그대로 점수를 받게 되는 거고, 페일을 하게 된다면 다시 이제 피드백을 해줘요. 거기서 이제 그냥 단순히 너 다시 해 이런 게 아니라 너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고쳐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직접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값진 경험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거고 이제 저희가 또 뭔가 상품이 걸려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1개 이상의 태스크를 참가한 경우에도 뭔가 인증서를 발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구글 코드인 2020년 대회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페이스북
이랑 같이 이런 연계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태스크를 성실히 수행했다 이런 인증서 같은 거를 발생을 해주고, 그리고 3개 이상의 태스크를 하면은 네, 티셔츠도 준다네요. 네, 그러고서 또 이제 각 기업별로 이제 6명의 참가자를 선발을 해가지고 그 참가자한테는 조금 더 좋은 상을 주고서 재킷도 준대요. 뭐 이거는 사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 제일 중요한 건데 그 6명의 참가자, 기업을 참여하는 게 한 30-40개의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기업들에서 각각마다 6명씩 뽑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2명의 친구들한테는 그랜드 프라이즈를 주게 됩니다. 그랜드 프라이즈를 준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로 직행 가가지고 내가 여름 때 거기서 뭐 세미나도 듣고 이런 거 이제 내가 에세이에다 적으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활동이 되겠죠. 단순히 내가 집에서 코딩만 한 게 아니라 이 코딩 같은 걸 해서 기업이랑 연계해서 인턴십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구글 본사에도 초대됐다. 네. 생각만 해도 꿈에 그리는 스토리죠. 네, 그래서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요거 관련된 내용들은 뭐 한번 이거는 자료를 저희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 있느냐? 이건 2019년 스케줄이었는데 뭐 10월 말 정도에 이제 기업 같은 것들 이제 그 뭔가 공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학생들한테 오픈이 되고 1월 21일 날 끝났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 평가를 거쳐서 뭔가 그 나중에 시상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사실 그러니까 2개의 핵심 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코딩을 잘한다, 내 코딩 역량이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유사코가 필요하다. 뭐 물론 뒤에 있는 다른 대회들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다, 뭔가 진짜로 사회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코드인 대회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랑 개발, 아까 그 코드인의 연장선상이 있겠죠.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즘 되게 핫한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이 CS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있고 뭐 그 사람마다 전부 다 가지각색으로 이제 자기의 전공 분야들이 있는데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고 강점이 있는지, 나 단순히 컴퓨터 좋아요 하는 것보다 자기소개서 했을 때 나 컴퓨터 분야 중에서 인공지능 같은 거에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하는 게 훨씬 더 샤프하고 정밀도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순히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위한 수화 통역 개발, 인공지능 내가 나중에 메이저를 할 친구라고 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사회 공헌 활동도 하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찾아보면은 사이언스 페어나 서머 캠프 같은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서머 캠프 같은 거 이제 지원을 할 때 내가 만든 앱 같은 거를 첨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에세이 같은 걸 적을 때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매우 높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유명한 대학교들, 유명한 기업들에서 주최하는 이런 사이언스 페어나 서머 캠프에 지원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좀 길고 이렇게 내용들이 많은데 핵심적인 내용을 계속 강조를 드릴게요. 일단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뭘 많이 해봤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기본적인 실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내가 수학을 메이저를 하겠다는데 수학 실력이 없는 친구를 뽑을 수는 없겠죠. 내가 뭐 수학 관련된 활동들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한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나 이 유사코가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유사코가 뿌리가 되어서 거기서 이젠 다른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클럽 활동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커뮤니티 서비스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뻗어나가는 거지, 그냥 맨 땅에다가 그냥 뭐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하면은 전혀 이게 응집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다? 유사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유사코가 무엇이냐? 아마 여기 학부모님들 거의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코라는 거는 등수제도이죠. 그러니까 등급제도, 죄송합니다. 등급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브론즈
누구나 이제 처음 하면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브론즈를 합격했다 또는 나는 실버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누구냐면은 실버 리그에 들어간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저희는 이번에 28명을 만들어냈죠.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도 수준이냐? 나는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대학에서 판단하기에 프로그래밍으로 이 친구는 기본적인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구나. 이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은 학교에서 한 10명쯤, 15명쯤 이 정도 안에 든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또 수학으로 비유를 드리자면은 비유를 계속 하게 되는데 AMC에서 내가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에이미 정도 이제 응시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버인 거고 내가 근데 만약에 미국 명문대학교를 목표로 한다, 스탑 CS 학과들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조금 더 보여줘야겠죠. 조금 더 뭘 보여주느냐? 골드 단계로 가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판단하기에 이 친구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학부 때 한 1, 2학년 때 배우는 알고리즘들 같은 거 거의 다 이렇게 혼자서 스스로 공부해봤구나. 이 친구 거의 이젠 막 학교에서 한 1, 2등 정도 하겠네. 이 정도에 걸맞는 프로그래밍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수학으로 비유를 하자면 에이미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서 뭐 USAMO 같은 거를 진출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래티넘 단계가 있죠. 플래티넘 단계는 사실 모두를 위한 단계는 아니에요. 이거는 꼭 여기까지 가야 한다 이런 거는 꼭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진짜 여기 알고리즘 공부에 뜻이 있다. 내가 이제 꼭 CS 학과 엄청나게 좋은 CS 학과를 가고 싶다 하면은 미리미리 제가 뭐 많이 봐왔던 케이스로는 한 9학년, 10학년 늦으면 10학년 아니면 빠르면은 한 9학년, 8학년 이때 조금 브론즈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뭐 매년 시험마다 실버, 뭐 골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1학년 정도 됐을 때 이제 플래티넘 가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제 종종 생기거든요. 이 친구들은 거의 전 세계에서 한 2, 300명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친구다. 이 친구는 코딩하는 걸로는 더 이상 뭐 검증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미국 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MC도 한국 학생들 얼마든지 참가 가능하죠. 이것도 국적에 상관없이 전 세계 학생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 누구나 처음 선생님 방금 말씀드린 거 보면은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브론즈 단계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헬로알고에서 저희랑 겨울방학 때 11월, 12월 달 이때 개강을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거쳐가지고 코딩의 코자도 모르던 친구들이 열심히 저희랑 같이 함께한 결과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브론즈부터 도전 가능하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19년, 20년 그러니까 작년 대회 같은 경우에는 67개국 25,070명의 학생들이 참가를 했대요.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국은 713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전체 4위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시험 기간의 응시 방법 아까 4번의 시험 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4번 중에 3번은 12월, 1월, 2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뭔가 조금 쉬운 대회 느낌이 난다면은 이 마지막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3월 달에 있는 대회는 US 오픈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문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강조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요. 12월 달 가서 막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학생도 조급해하고 학생들도 굉장히 시험 한번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이게 왜냐면은 이거 1월 달에 통과 못하면 2월 달에 어떡하지? 2월 달에도 통과 못하면 그 US 오픈인데 US 오픈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뭐 구글 킥스타트라든지 이런 대회들을 통해서 워밍업을 한 다음에 이 대회에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4번의 시험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거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문제 유형이나 평가 방식 이제 3문제 4시간 동안 풀게 되는데 C, C++, 자바, 파이썬 등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추천드린 거 항상 추천드린 거 내가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무슨 언어 배워야죠? 영어 배워야죠. 그것처럼 프로그래밍 사회에서 살아가려면은 C++ 무조건 배워야 합니다. C++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브론즈에서 실버 넘어가는 것까지는 사실 파이썬이나 자바나 C++랑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해선 C++를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고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75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는데 각 대회별로 난이도에 따라 응시자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커트라인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결합된 방식이다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커트라인이 해마다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너무 잘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특별히 어땠는지 저희가 이제 시험이 다 끝났으니까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요 특징, 전체 응시사주의 폭발적인 증가예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재작년 12월, 재작년 12월 2018년이니까 재작년 12월 달에는 5,290명이 이제 시험을 받고 12월 달 시험 하나예요. 또 오해하시지 마세요. 곱하기 4를 정도로 하면은 전체 인원이 나오겠죠. 왜냐면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4번의 시험이 있으니까 5,000명쯤이 받고 한국인은 43명밖에 없었어요. 그죠? 자, 그랬는데 우리가 작년 12월에는 어땠느냐? 7,600명. 그러니까 거의 얼마? 2,500명 가까이 증가했죠. 50%가 증가했죠. 전체 인원. 근데 또 한국 학생은 얼마가 증가했죠? 무려 6배가 증가했죠. 거의 5배에서 6배 가깝게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뜨겁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2배 증가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한 7,800명 정도 증가했겠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젠 유사코는 뭐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그 미국 대학교에 어플라이 하려면은 ABC 같은 거 누구나 보잖아요. 그거 누가 꼭 보라고 법 같은 걸 만들었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보고서 또한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친구들이 그 미국 대학 진학을 하는 경우 입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젠 필수가 되어 버렸죠. 그것처럼 우리가 유사코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 대학교들에서도 이 유사코 성적을 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작년이고, 그러니까 올해고, 이건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전체 응시자 수가 2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됐어요. 2배. 13,000명에서 25,000명이 됐고 미국 인원도 거의 2배 가까이 1.5배에서 2배 가까이 됐죠. 7,000명에서 1,000명인데 11,000명이 됐는데 한국 응시자 수 놀라지 마세요. 2년 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가 이거 처음 유사코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고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63명밖에 안 받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게 작년에는 190명, 그러니까 200명쯤이 됐고 올해에는 913명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거의 15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 무엇이냐? 난이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좀 알파고를 보고 이렇게 뭔가 그거에 영향을 받은 좀 약간 4차 산업혁명 그 세대들이어서 그런지 코딩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코딩 실력들이 애들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문제 난이도라든지 커트라인 같은 것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시험과 이번 시험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 2018년도 12월 시험에서는 브론즈 대회에서 750점 이상을 받은 친구들이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번 12월 달 시험에서는 800점 이상이 이제 통과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이때 시험 문제에 비해서 올해 나온 시험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거는 경쟁률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라는 거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냥 단순히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걸로는 어렵다.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만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의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나무냐? 우리가 미국 우리가 꿈에 그리는 카네기 멜론이라든지 MIT라든지 칼텍이라든지 이런 대학교들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이 포트폴리오 나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잎사귀가 무성히 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뿌리가 필요하다. 튼튼한 뿌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유사코다. 이 유사코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활동들 기업들과 연계해서 IT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커뮤니티 서비스들을 한다든지 이런 수많은 활동들이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 따끈따끈한 사례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학생은요 이제 좀 오래된 친구예요. 유사코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60명 정도밖에 안 보던 시절, 그 시절에 봤던 학생이거든요. 12학년 남학생이었어요. 제가 그때 만났을 때는 이제 11학년은 그 12학년 이제 마무리 이제 하던 단계였는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유사코 실버 수준 이제 친구였고 수학은 잘했어요. 수학은 에임이 진출할 정도로 이제 상위권 학생이었는데, 그때 11월에서 3월에 이제 그 얼리 접수하고서 막바지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다른 거 더 이상 스펙 쌓을 게 없으니까 이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때 뭘 했었냐면은 유사코 골드를 이렇게 딱 땄어요. 아마 제 생각에 그때 한국에서 유사코 골드를 가지고 있던 친구가 거의 10명도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전체 인원이 63명밖에 안 받는데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드 수업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1월달에 골드 수업을 성공했는데 이 친구 어떻게 되었다?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과에 합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근데 제 생각에 알게 모르게 좀 학부모님들 사이에 아무래도 퍼질 수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 다음 해부터 이제 갑자기 유사코를 준비하고 유사코를 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도 알게 된 거죠. 이제 얼리 어답터들이죠. 이제 시험 그 입시에서 유사코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 두 번째 친구는 저의 자랑이죠. 네, 이번에 저희 자랑 그 유사코 원래 11학년 남학생이고 MIT 목표를 하고 있어요. 좀 TMI일 수도 있는데 가족분들 중에서 이미 MIT에 진학을 한 그 분이 계셔가지고 그 따라가지고 자기도 MIT 가고 싶다. 또 뭔가를 굉장히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사코 실버 수준이었어요. 유사코 실버 정도 이제 하는 수준이었는데 수학은 또 어느 정도 잘했고 에이미 정도 진출할 정도로. 근데 이 친구는 저랑 되게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공부를 했네요. 작년 5월 달부터 올해 3월까지 이제 계속 저랑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유사코 골드랑 플래티넘 내용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뭔가 하나에 꽂히면 이것만 하는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잘 따라와 줬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는 또한 이제 저랑 또 다른 멘토분들, 또 저 말고도 이제 이런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대가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물들을 얻어냈느냐 놀라지 마세요. 12월 달에 이 친구가 플래티넘 승급을 성공했어요. 12월 달, 올해 12월이었죠. 그리고 12월에 플래티넘 성공하자마자 1월, 2월, 3월 동안 그냥 유사코에만 매달렸어요. 유사코에만 매달려서 뭘 했느냐, 이번 3월 달에 유사코 파이널리스트,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가는 거의, 근데 국가대표 그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 몇 명 이렇게 뽑히는 그 캠프에 선발이 되어가지고, 원래는 근데 캠프라는 게 거기 미국 현재 있는 대학교에서 한 2주 정도 이루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하네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유사코 파이널리스트라는 거의 이 분야에서는 이거보다 높은 스펙이 없을 만한 그런 좋은 스펙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거에 얼마 만에 일어난 일이다? 고작 1년 만에 이렇게 학생이 열심히 해준 결과, 또 이렇게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결과 얻어낼 수 있었던 성취다라고 했고, 또 이 친구는 아까 앞에서 예시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다양한 프로젝트랑 이거를 통해 가지고 또 사이언스 페어나 이런 거에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이 친구 안 되면은 누가 되겠어요? MIT 같은 학교에. 네, 아마 MIT 같은 곳에서도 원하는 인재 상이겠죠, 이런 친구가.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더 살펴봤고, 또 너무 근데 또 잘하는 친구만 하면은 또 너무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현실적인 친구들 같은 예시도 가지고 왔습니다. 11학년 남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프로그래밍 경험 전혀 없어요. 한 글자도 몰랐습니다. 한 글자도 몰랐어요. 수학은 또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정도 친구다였는데, 이 친구는 이제 재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의 이 친구도 1년 넘게 했죠. 근데 1년 넘게 내가 4개월 만에 그러니까 2019년 3월 달에 실버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 처음 하는 학생이다, 내가 경험이 없다, 내가 수학 같은 거 잘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도전을 해서 꾸준히 저희 그래서 이렇게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또 강조를 드리면은 이번에 처음 저희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아예 코딩을 처음 한 학생들부터 거의 코딩 조금만 해보고 거의 엄청난 성과까지 자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굉장히 하나하나 많이 세세하게 다뤄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헬로 알고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르쳐 줄 것이냐, 어떤 과정들이 운영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유사코 CS학과 전공 적합성 정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정규 과정의 구조는 이래요. 굉장히 뭔가 알차게 구성이 돼 있죠. 일단은 위에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있는데 바빠요. 할 게 많아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다 이렇게 챙기려면은 할 게 굉장히 많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유사코는 깔고 가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유사코 시험 같은 경우는 겨울에 이제 주로 있다라고 했었죠.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거의 유사코에 매진을 해야 할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자, 그런다고 그러면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쉬느냐?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코는 단순히 막 한 달 한다 뭐 이런다고 해서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훈련을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여름 방학 때 이제 집중해 가지고 또 유사코 관련된 내용을 배운다. 그래서 6월, 7월, 8월 이때 여름 방학 때 유사코 특강이 또 이루어지고요. 또한 ACSL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참가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게 유사코에서 실버 정도 받을 수 있는 브론즈를 통과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ACSL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거의 다 거저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친구들을 잘 뽑아가지고 필기 공부만 어느 정도 열심히 해주면 돼요. 그럼 그 필기 공부를 도대체 언제 하느냐? 유사코 시험 보는데 그 중간에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ACSL 시험도 12월 달, 뭐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ACSL 같은 경우는 가을에 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울 때 이때 조금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제 또 이게 또 대학에서는 요새는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또 그리고 대학 가서도 도움이 되니까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게 AP 과목들 같은 경우에 AP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응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한 1주, 2주 정도 있으면은 시험이 있는 거 1주 정도 나왔네요. 네,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도 이제 어차피 3월달 끝나면은 갑자기 조금 한가해져요. ACS라는 유사코라는 커다란 산이 지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또 희망자에 한해서 AP 컴퓨터 사이언스 과정도 이렇게 다뤄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겨울에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겨울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구글 코드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있는 유명한 IT 기업들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뭔가 한 달 동안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성과물도 얻고 상도 타고 네. 이런 아주 알찬 대회가 되는 거죠. 코드인이라는 게 12월부터 1월까지 있는 거고요. 또한 1월달 이때쯤 되면은 서머 캠프 아마 에세이 쓰느라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바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캠프에 지원하는 것도 여기 때 뭐 에세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이렇게 내용들을 녹여서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회들이 중요한 대회가 겨울에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이걸 겨울 가서 준비하지 하면은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꾸준히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구글 킥스타트라는 대회를 말씀드렸잖아요. 구글 킥스타트 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뭐 한 8, 9월, 10월까지 이렇게 겨울을 제외한 달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 난이도가 아까 어떻다고 했죠? 유사코 브론즈부터 유사코 실버 정도 난이도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뭔가 유사코 나 3월 달에 시험 끝나는데 내년 시험까지 9개월이나 남았네.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야? 하면서 조금 해이해지기 쉬울 때 이 킥스타트 시험 딱딱딱 보면서 뭔가 이때는 막 전체 한 만 몇 명 응시자 중에서 뭐 1,500등, 이때는 뭐 1,200등, 이때는 뭐 800등, 이때는 뭐 250등 뭐 이 정도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성취감도 얻고 스펙도 쌓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코딩만 해서는 안 되겠죠. 유사코가 아무리 중요한다 한들 유사코만 이렇게 딱 보여주는 시대는 지났어요. 한 2년 전에는 통일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네,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해야 한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프로그래밍 역량을 보여주는 유사코가 있는 거고, 하나는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고 뭔가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월 달부터
그 우리가 유사코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 이거는 각 분야별로 저희 아까 멘토분들 원장님께서 소개를 많이 드려줬는데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실제 현업에 종사하시고 있는 아니면 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그런 분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1대1로 진행하는 게 있으니 많은 문의 또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규과정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 주 1회 수업에 3시간씩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물론 방학 때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네, 방학 때는 달라지고, 네, 일단 현재 운영 중인 반은 토요일에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3시간 동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규 개설 예정인 반은 5월 말에 이제 개설이 되는데요. 일요일 반으로 이제 또 7시부터 10시 동일한 시간대에 이렇게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서머 이제 우리가 조만간 이제 6월 달 되면은 또 방학 기간이 시작하잖아요. 그때 되면 또 신나게 달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학 프로그램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 방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평일 오전 오후 시간이랑 이런 것들은 추후 확정이 된다. 여기에는 또 안 말씀드렸지만 주말에도 주말 저녁에도 아마 학부모님들이 요청이 많을 것 같아서 그때도 반을 깔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관해서는 그 헬로알고 측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는 모든 이런 입학 문의라든지 아니면 지금 질문들 같은 거 간단한 질문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런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번호 꼭 적어주세요. 이 번호를 통해 가지고 상세한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뭔가 입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쭤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지금 발표를 마쳤는데요. 이상으로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제가 그러면은 원장님께 다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